어제 개표 결과 보느라 잠 못 잔 분들 많으시죠? 아마 이제 이거 어떡하냐, 평택을을 국힘한테 넘겨주고 북구 갑까지 한동훈한테 넘겨주다니 망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그간 말씀드렸던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전당대회까지 말 그대로 피바람이 불 건데, 일단 그 전에 전제는 확실히 하고 가야겠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제가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을 친석계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철회하겠습니다. 친석계가 아니고요, 뉴 리박 세력, 줄여서 뉴박 세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정청래 대표 책임론으로 몰아갈 만한 결과도 아니고 조국 혁신당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게 결과만 봐도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벌써부터 정청래 책임론과 조국 비난으로 댓글과 재래식 언론, 한경우, 그리고 뉴박 세력에 붙은 스피커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게 큽니다. 심지어 댓글에선 정청래 대표 보고 사퇴하고 정계 은퇴까지 하라는 말을 하던데 누구 좋으라고요? 이게 지금까지 꾸준히 말씀드렸던 지방선거 직후 시작될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지역별 책임을 따지기 전에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부터 전제를 명확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가 나온 지방선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마음도 편합니다. 이건 그냥 결과만 비교해봐도 확실합니다. 왼쪽에 있는 게 지난번 지방선거 시도지사 당선인 수를 시각 자료로 만든 거고요, 오른쪽은 이번 선거 결과입니다. 지난번 선거는 국힘당이 12, 민주당이 5였는데 이번엔 이게 완전히 뒤집혀서 민주당이 12, 국힘당이 4 이렇게 나왔습니다. 판세를 완전히 뒤집었는데 당대표 보고 사퇴하라? 말이 안 되죠. 원래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인 서울, 대구, 경북, 경남 이런 곳들을 국힘이 가져가는 건 아쉽지만 자연스러운 결과고요. 오히려 울산과 부산같이 원래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을 민주당이 탈환해 왔다는 것도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볼만하죠. 기존의 판세를 완전히 뒤집은 거라서 사실 절망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아쉬운 기분이 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지역구를 뺏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평택을, 부산 북구 갑, 그리고 개표 마지막쯤 서울시장도 결국 오세훈이 가져가게 됐는데 이걸 굳이 크게 패배한 것처럼 말할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저는 어제 여러 군데 개표 방송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초반에 우리가 잘 나오다가 나중에 뒤집히는 지역이 많을 거라는 걸 진짜 몰랐나? 이런 거죠. 왜냐면 항상 이래 왔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개표 초반에 사전 투표함부터 열기 때문에 민주당이 비교적 우세하게 나오고요, 개표 후반부로 가면 본 투표함이 열리기 때문에 국힘 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항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후반부로 갈수록 본 투표함이 많이 열리고 그렇게 되면서 국힘당이 따라잡거나 역전하는 게 아쉽긴 했어도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다거나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너무 못했다거나 이런 생각까지는 들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이 지역들이 특히나 아쉬웠던 건 뭐냐, 지역별로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평택을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기도 했고 조국 후보의 국회 입성을 바라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저는 평택을에서 누가 당선될 거라는 말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왜냐, 사실 이건 당연했습니다. 오자구도였잖아요. 그 중에 3명의 후보가 진보 진영으로 출마했습니다. 황교안은 그 중에서도 지지율이 꼴찌였고요. 이것만 봐도 진보 진영은 3명의 후보에게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당연히 불리하고 국힘당 유이동이 표를 몰아받을 가능성은 반대로 높았던 거잖아요. 거기다가 유이동은 이 지역에서 3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김용남 후보는 민주당 지지율이 40%가 넘어가는 반면에 본인 지지율은 20%대에 머물면서 정당 지지율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고, 반면에 조국 후보는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5% 정도인데 본인 지지율은 20%대에서 많게는 30%대까지 나오면서 여기는 누가 돼도 이상하지 않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대로 지방선거 이전에 합당을 했다면 이럴 일 없었다고 보고요. 이것도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자, 김용남이랑 조국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유이동을 가볍게 이깁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합당이나 단일화를 했다면 그대로 반영이 됐겠냐? 이건 평택시장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되죠. 민주당 최원용 평택시장이 이번에 당선됐는데 득표율이 59.76%였거든요. 김용남과 조국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56.02%가 나옵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 지론이 지선전 합당이었는지 이제 좀 실감이 되시나요? 민주당 지지층도 이미 70% 이상이 합당을 찬성했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합당에 찬성했는데 이걸 막았던 사람이 누구? 이현주와 그 오른팔들이었습니다. 이거 전당대회까지 굉장히 중요한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유박 세력들이 밀어준 후보는 불리했고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중앙당 지원이 적극적이었던 후보는 유리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서울시장이나 부산 북구갑, 여기는 캠프 내에 문제가 좀 많아
많았다는 소문이 정치권 내에 돌고 있다고 했죠. 정원호 캠프만 봐도 대변인이 김규현 변호사였다고 하잖아요. 하정우 후보는 누군지는 몰라도 캠프 내에서 뉴스공장과 매불쇼 출연을 초반에 못하게 했다고 하고요. 김용남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현주, 강덕구, 송영길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어줬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지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의외로 확실하게 격차를 벌렸던 전북지사, 그리고 이현주가 가장 열심히 선거운동을 뛰었던 용인시장입니다. 전북지사 선거는 특히나 걱정이 많았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싱겁게 끝난 지역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김관영과의 격차를 무려 8만 7천 표 이상 벌리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유력 표시가 붙었습니다. 김관영은 누구다? 유박 세력들이 해당 행위까지 대놓고 하면서 밀어주던 사람이자 김민석 총리하고도 연결고리가 의심되는 사람이죠.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봤자 당원들은 그런 모사에 안 넘어간다는 게 증명됐고, 그냥 가볍게 하나만 더 보자면 이현주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선거 지원을 했던 용인시장, 결국 현근택 후보가 낙선하고 국힘당 이상일이 당선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번 지방선거는 아쉽긴 해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이뤄냈다는 거, 동시에 이번 선거판에 누가 악영향을 줬는지 이런 게 모두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 이미 유박 세력들은 정청래 책임론과 조국 비난으로 전선을 변경했다고 말씀드렸죠. 심지어 이번 선거를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 공장장이 망쳤다는 식으로 말하는 댓글들도 엄청나게 늘어났더라고요. 민주당 내부에선 어떠냐? 전북 말고 전남지사 경선에서 탈락했던 김영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남지사였던 사람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국힘당에 언더 찐윤이 있듯 이 사람도 민주당식으로 표현하면 언더 수박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본 투표가 딱 끝나자마자 어떤 게시글을 올렸냐? 이딴 걸 올렸습니다. 다 볼 필요 없고요. 자신의 모든 걸 걸어서 정청래를 끌어내리겠다 이겁니다. 이래서 제가 오늘 지방선거 실제 결과와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은지부터 명확하게 잡고 가야 한다 했던 겁니다. 김영록은 시작이고 기존 유박 세력들도 하나둘 공격하기 시작할 건데요. 이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중요한 정의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평택을은 개혁을 막기 위한 빌드업이다. 그리고 전북은 차기 당권을 막기 위한 빌드업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렸죠. 자, 이 정의대로라면 앞으로의 개혁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생각했을 때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김용남은 국회 입성에 실패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서 적어도 민주당 내부에서 보안 수사권을 검사들에게 남겨줘야 한다는 말은 안 할 수 있게 된 거죠. 김관영은 이제 유박들한테 명분이 아닌 변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이번 선거의 책임론을 부각하면서 정청래 대표 탈당과 사퇴까지 거론하는 사람들 조심해서 보셔야 하고요. 그냥 가장 대표적인 근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결국 선거운동을 가장 열심히 뛰어야 하는 건 후보 본인이잖아요. 본 투표 당일 아침까지도 김어준 공장장은 후보들 릴레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용남만 인터뷰 리스트에 없었습니다. 혹시 뉴스공장에서 일부러 뺀 거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 그 내막을 들으면 굉장히 황당합니다. 관련 내용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한 분 더 남았는데 14곳의 재보선 선거가 있어서 저희가 마지막 연결로 상징적인 지역인 평택을의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 두 분에게 며칠 전부터 투표 동료로 전화 연결을 저희가 하자고 연락을 드렸는데, 한 분이 안 하셔도 다른 한 분은 할 수밖에 없다고 미리 알려드리고, 그런데 김용남 후보는 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거절을 하셔서 오늘은 조국 후보만 연결합니다. 자, 김용남 후보님 캠프에서 이 방송 9시쯤이 끝날 텐데 오늘 끝나기 전이라도 다시 마음을 바꾸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확실히 되셨죠? 유박 세력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지방선거가 끝났다는 건 무슨 말이다? 정청래 대표도 본격적으로 심판 지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건 정청래 대표는 이미 본 투표 이전부터 조용히 칼을 빼들고 있었습니다. 김관영 덕분에 알 수 있었던 사실인데, 김관영이 어떤 말을 하고 다녔나요? 이재명 대통령만 팔고 다닌 게 아니라 정청래 대표와 이원택 전북지사가 공천을 사전에 미락했다는 망언도 하고 다녔죠. 이 망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김관영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해당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있었던 정청래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아주 중요한 발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장면도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 그리고 따끔한 경고와 질책까지 전부 다 겸손하고 겸허하게 받들겠습니다. 더 좋은 민주당, 더 큰 민주당이 되는 성찰의 길에 귀한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특별히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를 통해 승리의 기세를 모아주신 진보당 당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대하면 커집니다. 다른 당과의 연대의 방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깊이 고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결선 투표제 등을 도입하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저한테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좋은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합당에 반대하려고 빌드업하는 누박 세력들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봅니다. 이제 내일부터 전당대회까지 저 역시 사안 하나하나를 정리해 드릴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당은 민주당 지지층 70% 이상이 찬성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찬성하는 사안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이걸 반대하면서 본인을 친명이라고 내세운다? 그 사람이 범인인 겁니다. 한동훈과 오세훈 그리고 이진숙과 김태규가 당선됐다는 건 저도 사실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전체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승리한 건 확실하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결국 앞으로의 과제, 검찰개혁과 전당대회 승리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총선과 대선도 결정되는 거라서 지방선거 결과는 나왔으니 이제부터 집중해서 봐야 할 게 뭔지 짚고 가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빌리겠습니다.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힘은 국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